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기구, 기소대행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설 연휴가 진행된 지 사실 지금 벌써 많은 날이 좀 지났습니다만 매일같이 구치소 앞에는 탄핵 찬반, 이 집회 시위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새해 맞이 다 처음이죠. 윤 대통령. 을사년 첫날 첫 새해 맞이를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하게 되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유혈 사태가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되거나 끌어낸 적이 있었느냐?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를 보면 사실상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거고 이게 어떻게 계엄이고 내란인 이번 이 계엄 선언이 어떻게 내란이냐 정치적 판단이지라는 기존의 주장을 좀 쭉 얘기를 했어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이 마지막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성치훈 의원님, 청년들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전체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그렇죠? 청년을 딱 집어서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낼 때마다 전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좀 집중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뭐 2030 또 남성들이 조금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준 것이다. 그들에게 좀 더 나와달라. 당신들 잘하고 있으니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이 좀 들어갔다는 건 뭐 김건희 여사가 조금 언급된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유혈 사태가 있었냐 뭐 그 정치인들을 끌어내기를 했냐 이런 것들 사실 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총이라도 써서 어떻게든 끌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됐을 뿐 명령은 내린 것은 지금 명백하게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그 증거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이 없이 동어 반복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여러 차례의 메시지 중에서 전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2월 3일 본인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못 이루지 못했던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전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옥중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데 특정 지지층,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쪽을 좀 결집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옥중에서 이 메시지를 낸다는 거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사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성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왜 모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최근에 설 인사 이외에는 좀 어떠한 전체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입장에 있어서 사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 인사라는 것은 이전에 이미 그 변호인들이 구슬로서 지금 대통령이 뭐 자폐 편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의 SNS에 올리면서 전 국민 메시지는 나간 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구속 기소 이후에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면서
기소된 내용이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만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러한 형태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지층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사실 요번에 낸 이 메시지 중에서 좀 다른 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거 말고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낸 메시지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 여사 관련해서 내가 관저를 떠날 때 잠깐 손을 잡고 오긴 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볼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니겠느냐. 좀 건강이 괜찮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수가 없는 상태죠. 특히나 지금 사실상 이 면회 금지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인 상태에서 가족 접견이 공휴일에는 불가능해요. 그럼 공휴일이 아닌 게 언제? 오는 3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빨라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나 가능하다라는 건데 성 의원님 예. 사실 아내 건강이 괜찮으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내가 좀 보고 싶다라는 내용도 사실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장 김 여사가 그럼 31일 금요일 날 접견을 하러 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않을 왜냐하면 것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얘기하고 있는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건강이 염려된다고 했는데 구치소까지 방문해서 이 면회를 온다?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역시 지지층에게 좀 동정심도 일으키고 좀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다. 그리고 또 그 향후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네. 아마 본인이 이제 보석 신청도 하려고 할 건데 본인의 건강 문제 그리고 본인의 그 영부인의 그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굳이 내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속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 의원님 말씀은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리고 보석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여사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올 수도 없을 거고 약간 이런 좀 감성적인 걸 좀 불러일으키는 걸 언급을 하면서 결국 보석 신청으로 이어갈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보석 신청은 저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필요적 보석 사유로는 좀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었는데 이게 장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적 보석,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석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뭐 최근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처음에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후에 1심 판결을 받고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임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을 한 상황으로 지금 결국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한 상태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조사 안 하고 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일단은 인신을 구속해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꼭 그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국민적인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러한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봤을 때 네.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없다고 봤을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석방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보석 신청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보석 신청도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이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김 여사가 이 당장 오는 금요일 날 접견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것처럼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 이 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당장 뭐 금요일부터 김 여사가 설령 접견을 못 간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접견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저희 MBN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서 모셨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생하는데 찾아뵙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는 건 도리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게 더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권성동 의원 곧 접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발언 드린 거죠.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월요일 이후에 한번 가뵈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오셨던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접견하고 싶어한다. 저희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인사드리고 또 기운을 북돋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변호인들을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고 하니까 의연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구속 사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상현 의원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설 당일이죠. 오늘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 많은 원외위원장들이 구치소 앞을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 직접 만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석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 앞에서 지금 보이죠. 탄핵반대 이 플래카드를 살짝 들고 함께하고 있는 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재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같이 동행을 한다. 계속 갈 거다. 탄핵 심판도 좀 같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스탠스를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이야기를 한 것이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가가 강릉이어서 어릴 때부터 강릉에 갔을 때 권성동 의원과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면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원내대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당에서의 중진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 자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의 상황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면회를 간다거나 좀 강성의 이야기들은 자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는 것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역할로 보이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몇몇의 그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들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뭐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의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 대통령이 어쨌든 뭐 지금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당의 중진들이 저렇게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가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심판 그리고 어떤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인 이 재판 이게 지금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설 연휴가 끝나면 오늘 뭐 서울구치소 앞에 간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다른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31일부터는 접견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또 뭐가 시작이 되냐? 탄핵 심리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현재 이 구속 기소가 되기 때문에 내란죄 관련해서
아마도 재판도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소된 죄목을 보면 직권남용죄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성치훈 의원님. 예.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죄는 우리가 하는 거고 거기에 파생적인 걸로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정작 기소된 죄목에는 직권남용죄가 없다.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수사 권한에 관련돼서는 네.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겸허히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미비 상태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걸 판단할 권한도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안에서는 사법부가 이거에 좀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때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제가 봤을 때 7차례 정도 이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의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체포 적부심 기각,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또 기각,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 구속영장 연장은 또 기각하면서도 그 안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어느 정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명의 다른 판사가 제각각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다 괜찮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판결을 내려줬으면 이제는 사법적으로 뭐 절차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네. 그 이후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관련해서는 한 단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좀 저는-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전체의 기록을 넘겼는데도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뿐만이 아니라 정황적인 것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구속 기소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을 놔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성추행 부의장께서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한 명 한 명이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본안에 갔을 때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검찰에서 바로 구속 기소할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하고 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7번 판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본안 판단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때문에 그건 역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꼭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맞닥뜨릴 상황이 말씀드렸죠. 지금 헌재 재판 일주일에 2번씩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지금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사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형사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직 재판부가 배당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배당이 되면 이것도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거의 재판 출석만 3번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관련해서 성 의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계속 이 조사하려고 이 소환 조사를 하려고 데리러 갔었을 때도 헌재 재판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형사 재판에는 적극 응할 것이냐, 지금 헌재 재판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 네.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다던가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오히려 행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뭔가 방문했을 때도 방문조사도 나는 할 수 없다. 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재판에 응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행사하면서 그것들이 좌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변호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에 지금 뭐 구속 과정, 체포 과정 이 과정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도 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팀 그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팀 따로 꾸린다고 이렇게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갖고 그 형사적인 부분, 헌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 재판부에서 뭔가 하나의 재판을 중지한다거나 이것을 좀 유연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냐, 재판을 그럼 안 나간다는 얘기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탄핵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형사 재판을 좀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사실관계로 네. 인해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헌재의 심판을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해서 탄핵 심판은 진행이 안 되고 있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형사 사건은 추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구속 기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을 해놓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런데 2개월씩 2번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 안에 1심 판결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굳이 탄핵 심판을 중지를 시켜줄 것인가? 네. 이거는 헌재에 재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80일 안에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손준성 검사처럼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네. 헌재 나름대로의 판단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를 빼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던 것을 헌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에는 빼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먼저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지금 헌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헌재 이 심판을 좀 중단을 하고 형사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데 지금 사실 헌재의 스탠스는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서 가장 먼저 좀 이 결론을 내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인 거죠. 때문에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여부도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